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입니다. 봄입니다. 좋아요.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8837님께서 일구성 건강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특히 배 소장하고 여러 교수님들 시간 좀 늘려줘요. 뚱커벨님 네. 어떻게 시간 늘려줘요? 쇼미더 뉴스 한 2시간 할까 그냥? 아닙니다. 왜요? 저 청취자께서 좀 늘려달라는데. 아니 감사한 마음인데요. 또 네. 우리가 또 빅마마도 나와야 되죠. 딴 데 가야 되니까 그러죠? 아니. 들켰습니다. 네. 그래도 2시간 하더라도 뭐 출연료는 똑같은 거니까. 네. 너무한다. 자, 또 유튜브로 한 청취자께서 와 뚱코벨님 청취율 기간이라 일찍 오셨네요. 평소 때도 좀 항상 일찍 오죠. 예, 오늘 소장은. 항상 미리 와서 준비를 하죠. 그렇죠. 예. 안 그럴 때도 가끔 있죠. 뭐. 네. 예. 자, 첫 번째 정상 기자 쇼미더 어떤 뉴스입니까? 네, 올라도 너무 올랐다입니다.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가입니다. 네, 지난달은 4%가 넘게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0월부터 3%대로 올라서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5개월 동안 연속으로 3%대 후반을 기록을 했었는데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1%, 4%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이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 자체가 그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있는 일입니다. 2011년 몇 월? 12월 네네. 이후에 10년 만에. 야, 그렇구나. 배 소장님, 네. 이게 특히 이제 뭐 기름값, 휘발유, 경유, 뭐 식용유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름값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기름값, 석유류는 무려 31%나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7월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감질나는 거죠. 이것만으로 체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기름값이 올랐냐면은 한 주유소에 지금 가격표 사진을 가져와 봤거든요. 휘발유 2,292원. 아이고. 저는 2,500원도 봤는데 네. 자, 고급 휘발유 그 사진을 어디 거 고급 휘발유 놀라지 마십시오. 2,593원. 고급 휘발유? 네, 경유 놀라지 마십시오. 2,182원. 그러니까 뭐 휘발유하고 경유가 차이가 이제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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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식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상당한데요. 지난달에 외식 물가가 6.6% 올랐다라고 합니다. IMF 때였던 1998년 4월에 7%가 외식 물가가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3년 98년 만에. 때 외식 물가 이렇게 올랐었나 보죠. 네, 거의 오래된 뭐 일이라 참.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24년. 기록을 했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생선회가 10% 올랐고요. 아이고. 치킨이 8% 넘게 오르는 등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 우유 가격도 그 업체별로 5, 6% 정도 오르면서 그 우유가 원재료로 들어가는 뭐 치즈나 버터, 뭐 제과, 빙과 가격도 올랐고요. 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달부터는 우크라이나에서 밀이 많이 생산되거든요. 예. 이 밀 가격이 137.7%나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또 빵 가격도 9%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배 수장님 빵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네, 이제 좀 빵 안 드시겠네요. 왜요? 빵을 못 먹으니까요. 아이고 좀 개그 하려면 좀 재밌는 거 해요. 잘 되겠습니다. 썰렁 개그 좀.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외식 물가 올라가지고 네. 지난주에 배종찬 소장이 저 대신 이거 진행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녁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어제 제가 삼겹살 산다고 그랬는데 예. 외식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네. 그냥 짜장면 같은 거 어때요? 왜 그러세요? 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도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미국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게 무슨 문제냐면 미국도 자동차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값 생각 안 하고 미국에서 제일 싼 게 뭐냐면 저게요. 기름값. 그러니까 물값보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하면. 물값보다 싸다는 이야기를 네. 할 정도니까 정말 걱정 안 하고 기름값 가격 안 보고 기름 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지금 금값입니다. 미국도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역대 최대 비축유 방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또 폭발하고 있고 네.
미국 텍사스산 가격도 지금 기준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은 어떠냐면 미쿠, 주유소, 오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 미국은 리터로 계산 안 하죠. 갤런으로 하잖아. 계산하죠. 근데 네네. 리터로 한다면 지금 우리 돈으로 하기는 우리하고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리터당 2,000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주로 이제 대도시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깜짝 놀라는 거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런 미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름은 마음껏 넣어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기름으로 꽉 채운다는 이야기를 그냥 일상적으로 할 정도였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눈치 보면서 배 소장님은 그 미국 재미 유학 시절에 네네. 가득 채우면은 승용차 얼마쯤 낸 것 같아요? 기억이? 저는 가득 안 채웠죠. 왜요? 제가 무게가 나가니까. 7880님이 저는 MBC 고정이었는데 저희 영감님께서 허리케인 들어보라고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가 잘 들어갔으면 답 좀 해주세요. 잘 들어왔습니다. 7880님. 와. MBC 2시부터 4시까지 무슨 프로그램이죠? 2시부터 4시까지요. 2시만 생각? 네네.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방송 허리케인 생각- 방송밖에 안 들어요. 다른 방송 생각 안 해요. 우리 아주 허리케인. 고맙습니다. 예. 허리케인. 네. 또 다른 분도 저도 MBC 있다가 열기로 왔습니다. 이런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예.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정상 기자 네. 앞으로도 이 물가 상승률이 이거 이 정도 계속 추세가 오를 추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소비가 많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회복이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예. 앞으로도 회복 그 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가 상승 요인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아직 이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도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계속 4%씩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연간 상승률도 이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였던 3.1%를 크게 웃돌 것이다라고 예.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4% 오를 것 같으면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출연료 4%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적시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왜 저보고 얘기해요? 사장님. 힘들 방송 거예요, 시간을 아마. 4% 줄이겠네요. 네. 출연료를 주는 것만 해도 지금 뭐 빠듯하던 감사합니다. 상황이네. 예. 김경래 부장하고 이따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네. 아마 얘기 안 들을 걸. 예. 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안정을 강조를 했어요. 네,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민생을 강조했고요. 지금 각종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되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예, 그래서 민생을 강조했는데 지금 하반기에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 인상도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민생 안정 계속 강조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네네. 네. 또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도 경기 방어주가 오히려 주목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부 가격 요금 동결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또 제안과 검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시장 경제 원리에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또 요금을 네. 동결시키고 그런다는 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가스가 아니고요. 네, 가스로 좀 발음을 좀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정상 기자, 네.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금리도 올라갈 텐데 무엇보다 이 가계 부채가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이 4월에 또 금리를 올릴 거라고 계산을 하고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제 그 물가 상승 압력도 높고 또 이제 미국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인데 이 가계부채가 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62조 1,000억 원이 집계가 됐었습니다. 이게 한 해 동안 134조나 늘어난 상태여서요. 네. 이 가계부채로 인해서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좀 상당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리 올라가면 대출 받으신 분들이 완전 히 옥죄는 그럼요. 거 아닙니까? 네. 예. 아, 걱정입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집무실 이전 공방 종료입니다. 아 이제 더 이상 공방이 없을 것 같다. 네, 오늘 뭐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네. 여기서 이
집무실 이전 예비비가 승인이 됐습니다. 얼마가 됐어요? 네, 360억 원이 승인이 됐고요. 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176억 원, 그리고 국방부 소관으로 118억 원, 이 경호처 소관으로 66억 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당선인 쪽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였어요? 당선인 쪽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은 한 496억 400, 원, 네, 496억 500억 가까이 원. 됩니다. 네. 원이 아니고 억 원. 억원, 네. 496. 아, 네. 예. 네, 일단 이 위기관리센터 그리고 경호 종합상황실 등 그 안보의 필수적인 시설을 이선 그 용산 쪽에 먼저 구축을 하기로 청와대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먼저 돈을 써라. 예비비를 승인을 해줄 테니. 네, 그래야 이제 집무실이 완성이 되면은 그 대통령 당선이 이제 취임하고 들어가더라도 경호라든지 아니면 국가안보에 좀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네.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그 같습니다. 예비비가 인수위 측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 이제 496억 원인데 예. 360억 원만 집행이 되니까 한 13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안보 공백 때문에 국방부의 지휘부와 합참해서 이제 지휘부가 이전하는 비용은 좀 순차적으로 나중에 해라. 요게 이제 가만히 된 비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공언했던 5월 10일 이전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왜 그거는 뭐 당선인이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할 때부터 불가능했던 이야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통이동 인수위에서 당분간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건 괜찮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출퇴근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숙소를 그 쓴다는 거 리모델링 한 이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청와대 관저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도 나오고, 서초동 집에서 자택에서 통이동까지 출퇴근하다면 그 교통 통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5월 네. 10일 취임식을 하면 그때는 이제 참모총장 공간 리모델링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서초동 본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리모델링 아니더라도 먼저 사용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집에서 만약에 출퇴근한다면 이 교통 통제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시민들이 보고 있다가 대통령 출근하네, 퇴근하네 다 보겠네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차를 세우고서 뭐 손을 흔든다든지 이게 뭐 소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통 통제가 정체되는 그 상황이 엄청난 거죠. 네. 근데 보통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량은 그 도로를 주행하는 중에 멈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나가더라도 아니, 이제 그러니까 교통 통제가 얼굴은 돼서 차 안에 있는 얼굴은 못 보더라도 네. 모터게이트가 지나가는 건 볼 수 있는 거죠. 다 이제 통제가 되니까 이제 맨 앞줄에 있는 차들만 근데 볼 수 있게 되겠죠. 경호도 얘기도 그랬는데 배종찬 소장님은 네. 어디 누구한테 뭐 경호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제가 경호를 해드려야죠. 제 몸이면 다 가려져요. 배 소장님은 뭐 네. 군계 일학이야 낭중지추고 어디 제가 가나 눈에 딱딱 띄니까 방송에 나오는데 방송 뒤에 배경이 청와대였거든요. 그래요? 청와대를 가렸다고 청가남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예. 근데 국방부가 이번 이사를 하게 되면서 국방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서들이 다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고 하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국방부의 주요 부서들, 그러니까 뭐 장차관실이라든지 뭐 기획조정실, 뭐 국방정책실장실, 뭐 이런 지휘부들은 합동참모부 건물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건 합동참모본부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합동참모본부가 이제 국방부 그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있습니다. 건물 네, 화면에 늘상 보이는 그 네, 건물. 네, 횡단보도만 건너면 갈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합동참모부 건물 자체가 이제 국방부가 다 들어가기에는 좀 좁다 보니까 지금도 합동참모본부에는 직원들이 다 입주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합동참모부가 이제 한미 연합훈련 이후에 또 그 이전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또 이제 좀 같이 좀 공존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기관들, 그러니까 국방개혁실장실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별관으로 이전을 하고요. 또 동원기획관, 그 국방부 보건복지관, 별관은 국방부 옆에 있어요? 또 거기도 이제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무지원단으로 옮기는 부서도 있는데 근무지원단도 근처에 있긴 합니다. 근무지원단은 지금 국방부 청사 오른쪽에 있는 그거.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직은 이제 그 역시 이제 근처에 있는 육군회관 그리고 또 국방 컨벤션 등으로 뿔뿔이 그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청와대가 어제 북악산 남측면 등산 코스 개방했어요. 네, 저도 개방했습니다. 뉴스화면 보고 반갑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4월 5일 식목일이었죠. 이 청와대 바로 북악산의 남측이 이제 개방이 된 겁니다. 이 개방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개방한다고 했는데 미리 개방해서 김빼기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정돼 있는 거죠, 그게. 그냥 그 김빼기를 하려고 이렇게 개방을 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기사를
또 보도를 한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설명은 뭐냐면 2020년 11월 달에 북측면을 1단계 개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북악산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개방과 또 북악산 개방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또 김백이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니까. 네. 예. 알겠어요. 그 북악 스카이웨이는 거기는 왜 뭡니까? 드라이브 코스 그래가지고 네, 유명하죠. 그 길만 개방돼 있었는데 네. 그 남쪽으로 이제 청와대 있는 쪽 그 숲에는 일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됐는데 그게 확 열려버린 거예요. 네.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언제 가보죠? 북악 스카이웨이 젊을 때 많이 가보셨나 봐요. 드라이브. 누구랑요? 아 누구랑 해요? 누구랑 네. 하기는. 알겠습니다. 안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죠. 그럼 연애할 때 어디 갔어요 그러면? 항상 그 집사람 옆에 있었죠. 아니 그안 돌아다니고? 그럼요. 오로지 옆에. 알겠어요. 예. 피곤하셨겠네요. 자, 모처럼 저 정상근 기자 응원하는 문자가 오늘 많이 오고 있어요. 4709님께서 정상근 기자 웃음소리 들으면 해피 바이러스가 뿜뿜합니다. 많이 좀 진짜. 웃어주세요. 예. 정상근 기자 많이 네네. 웃어달래. 아, 고맙습니다. 한번 웃어봐요.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웃을게요. 아니 정상 기자 가까이서 보면 정말 귀여워요. 아, 무슨 말씀? 두 분이 꼭 형제 같아. 네. 자, 배 수장님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 뭐예요? 네, 지방선거는 윤의 뜻. 네, 윤석열 당선인의 뜻. 네네. 예,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이 또 충남지사에 출마한 김태원 의원을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설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제 김태흠 의원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원내대표를 꿈꿨던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설득 아니겠느냐. 지방선거에까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윤석열 당선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나갔을 리가 있겠는가. 네,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례적으로 또 대변인까지 그렇다면 그만두면서 유승민 전 의원을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견제구다.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도 생각하고 윤심을 잔뜩 싣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는데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요, 정상근 기자. 네. 당의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은 당이고 이제 본인은 이제 청와대 이제 국정 운영에 이제 신경을 쓰겠다, 행정 업무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 내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좀 이제 좀 개입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국기문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당선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 못하게 돼 있거든요.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실제 가서 선거 운동도 해줘요. 자기 당의 출마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극렬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을 대비하고 준비할 일이지 어떻게 지방선거에 나가는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냐. 그렇다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 얘기하다 보니까 뭐 지금 배 수장님 당 떨어지거나 뭐 그러진 않죠? 오늘따라 좀 많이 떨어지네요. 당 떨어져요? 네. 좀 이따 끝나고 제가 사탕 하나 드릴 것 같아요. 와. 자, 이런 논란이 되니까 당선인 측이 수습에 나섰어요. 네,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개입된 게 아니냐 좀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건 언론의 해석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배현진 대변인 브리핑에서였는데요. 이 배현진 대변인은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출마자들은 자천타천으로 이미 출마에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여론이 조성돼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선거에 나서는 분들은 본인의 강력한 결단 없인 뭐 누구도 나가라 마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 네.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이 국민의힘 복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복당이 최고위의 될지 결정만 남았다면서요?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자, 흥미로운 건 뭐냐면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지사입니다. 근데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시 당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먼저 이제 복당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복당 신청을 했고 허용을 했잖아요. 서울시당에서. 복당이 됐습니다. 서울시당에서는. 그래서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이제 복당은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왜 제명이 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인데 18대 국회의원으로 있던
2010년 7월 20일입니다. 네. 성희롱 발언으로 한나라당으로부터 한나라당 당시에 네. 제명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 마지막으로 정상 기자, 네. 대구시장 출마한 유영아 변호사 후원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박심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아무래도 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평가받는 이제 대구에서도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는 데 이어서 뭐 지지 연설을 하는 영상이 나올 거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향수가 짙은 대구에서는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할게요. 전 세계 물가가 치솟게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보내는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덩커벨 해주세요. 3, 2, 1. 푸틴 기름 스탑 까레스키. 대소장님 최고 스파시바. 오늘 허국이가 러시아 말로 고맙다 그런 거죠? 스파시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러시아를 했습니다. 까레스키. 뭘까요? 한국인. 코리안. 네. 그 뭐라고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말로. 네, 천천히 말씀해요. 푸틴 기름 스탑 까레이스키. 뭔 말이에요? 자,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민폐의 적폐, 지금 필요한 건 유폐. 지루하지 않아요. 좋다는 뜻이야. 네, 좋다는 뜻이죠. 좋은데요. 목소리가 네, 굉장히 지루하지 않았다 이런. 아니, 전인권 씨. 전인권 씨가 또 특별히 한 줄 평. 뚱블리는 언어의 연금술사네요. 민폐, 적폐, 유폐. 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쇼미더 뉴스.